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어가던 그날의 아침. 옅은 안개가 내려앉은 2월의 창가에 현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8해를 함께한 남편 민호가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는 그의 옷들이 걸려 있고 신발장에는 그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73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민호. 이제 현숙에게 남은 것은 추억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겪어보셨나요? 잠시 멈추고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큰 위로가 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현숙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 혼자 잠자리에 드는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자식들은 모두 제 살길 찾아 멀리 떠났고 가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동생 민석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부터 민석은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안부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민석은 그날 저녁 도시락을 들고 현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형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는 그의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조금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호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현숙을 웃게 만들었고 그동안 혼자 밥을 먹던 식탁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민석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연분홍 진달래가 공원 곳곳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전에 꽃을 무척 좋아했던 민호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매년 봄이면 현숙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공원을 거닐곤 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민석과 현숙은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시장을 보기도 하고 가끔은 민석이 직접 요리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가 점차 편안해져 갔습니다. 민석은 어느 날 현숙에게 주말에 자신의 집에 와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석의 아내도 현숙을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오랜만에 가족의 품에 안긴 기분이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민석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닮은 사람이었죠. 그의 진심 어린 배려가 조금씩 현숙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던 밤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조금은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간이 되는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별 생각 없이 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 민석은 약속대로 현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민석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현숙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민석은 형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형수님을 보면 형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현숙 역시도 민석을 통해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민석은 앞으로도 계속 현숙 곁에 있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형님 대신은 아니더라도 그냥 곁에서 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석의 따뜻한 배려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은 더 자주 현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지려던 현숙의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민석의 방문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편이었기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무척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현숙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찾아온 작은 위로가 현숙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위로가 앞으로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지를.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석은 현숙에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며 현숙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숙은 그의 말이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언가처럼 느껴져 내심 당황했지만 그저 시동생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석의 태도는 조금씩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안부를 묻던 전화가 이제는 더 긴 대화로 이어졌고 만남의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오늘따라 정말 예뻐 보이세요. 그 원피스가 참 잘 어울리네요. 라며 현숙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이런 칭찬에 현숙은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기분 나쁘지는 않았지만 시동생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현숙이 민석의 아내 이야기를 꺼내자 민석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그저 집사람도 바쁘고 자신도 시간이 많다는 말로 넘어갔지만 현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민석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가끔은 이유 없이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걱정해주는 시동생의 마음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저녁 민석은 현숙의 집에 와서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고 가끔 형수님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민석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석이 처음에는 그냥 형님을 대신해서 형수님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하며 말끝을 흐리자 현숙은 갑자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현숙은 시간이 늦었다며 대화를 마무리했고 민석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현숙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의 태도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현숙은 오랜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민석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형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현숙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태도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숙은 민석과의 만남을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간단히 대화를 마무리했고 만남의 제안에도 적당한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연락은 더 빈번해졌고 그는 종종 현숙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현숙의 말에도 불구하고 민석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간식을 들고 때로는 꽃을 들고. 현숙은 그런 민석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배려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민석이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냐고 묻자 민석은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술 한 잔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냥 형이 너무 그리워서라는 이유였습니다.
민석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숙은 망설였습니다. 거절하자니 민석의 마음이 상할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현숙은 잠깐만이라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거실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다가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고요. 민석은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며 처음에는 그냥 형을 대신해서 형수님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하며 다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배려는 정말 고맙지만 이건 위로가 아니라고. 현숙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자신도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란 게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숙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 그것도 자신보다 10년이나 어린 시동생이 이런 감정을 품다니. 현숙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숙이 대화를 마무리하려 하자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상한 것인지, 형님이 떠난 후 형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현숙은 민석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며 그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마지못해 일어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죄송하다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민석이 떠난 후 현숙은 소파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찾아온 위로가 이제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전화로 어젯밤 일을 사과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실례를 했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민석이 다시 찾아뵙고 싶다는 말에는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의 만남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현숙은 잠시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하게 민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술김에 실례를 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현숙은 한숨을 내쉬며 민석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석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면서도 형수님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민석의 솔직한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시동생에게 향하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민석의 아내 이야기를 꺼내자 민석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아내와 잘 맞지 않아서 벌써 몇 년째 각방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민석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각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숙은 그래도 그것은 부부 사이의 일이고 자신과 민석은 어디까지나 시형제 사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석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란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석의 방문이 점점 기다려지고 그의 전화에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외로움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현숙은 모두 외로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매일 밤 혼자 울었고 민석이 찾아와 주어서 위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석은 형수님도 자신을 생각하는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숙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도 가끔은 민석을 단순한 시동생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현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순했던 위로의 시간이 이제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의 조심스러운 제안이 거실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만 같이 있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나누자는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현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만 나누는 조건으로요. 두 사람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과거의 추억, 민호와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고 공기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은 가방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좋은 와인이라며 한잔할 것을 권했습니다. 현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습니다. 한 잔의 와인이 긴장된 공기를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민석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불현듯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아름다운 분이 형님 곁에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자신은 이제 늙은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민석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현숙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민석의 진심 어린 말에 현숙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마지막 몇 년은 그저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로 지내왔기에 이런 감정은 더더욱 낯설고 달콤했습니다. 와인 한 병이 비워질 때쯤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결혼 생활의 불행에 대해 털어놓았고 현숙은 민호가 떠난 후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의 그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요. 현숙의 고백에 민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뿌리쳤겠지만 와인의 영향인지 현숙은 그대로 손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민석도 매일 밤 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현숙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 온기가 현숙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현숙은 입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몸은 민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와인의 효과인지 오랜 외로움 때문인지 그녀의 마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숙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적인 생각, 죄책감, 후회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두 사람의 외로움과 서로에 대한 갈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강렬하게. 현숙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이런 감정을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민석에게 반응했습니다. 현숙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으며 이건 실수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들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현숙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없으니 형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요.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금기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술기운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하룻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가쁜 호흡만이 들렸습니다.
이성과 도덕의 경계가 무너진 채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현숙은 오랜만에 여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느꼈고 민석은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감정을 마침내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열정이 식어가면서 현숙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동생과 이런 관계를 맺다니.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들은 그저 외로웠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자신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의 5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의 동생과 이런 관계를 맺다니요. 현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랑도 위로도 아니었다고요. 그저 깊은 외로움이 만든 사고였을 뿐이라고요.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곁에 누워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현숙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감정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평온함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숙이 눈을 떴을 때 민석은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습니다. 현숙은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민석.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숙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석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현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의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복잡한 감정과 죄책감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자문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숙은 샤워를 하며 어젯밤의 기억을 씻어내려 했지만 그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민석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현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석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가 연락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것을 그날 밤의 실수로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드디어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물으며 어젯밤 일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예전처럼 지내야 할까요? 결국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고요. 다음 날 현숙은 약속된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석이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 모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요. 현숙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책임이 있다고요. 자신은 그의 형수이고 그는 자신의 시동생인데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됐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은 그에게 특별했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도 솔직히 그날 밤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위안이었을 뿐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현숙은 그들 둘 다 외로웠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위로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였다고요. 민석은 형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런지 물었습니다. 현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도 민석에게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다고요. 남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현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물러섰습니다. 민석은 그들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들 둘 다 외롭다고요. 하지만 현숙은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아직 결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동거인 같은 사이였다고요. 서로 대화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현숙은 그것은 부부의 문제이고 자신이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현숙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자르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석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석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강했습니다. 게다가 민석은 아직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옳은 것인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날 밤은 그들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을 넘어버렸고 그 뒤로는 그저 미지의 세계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현숙의 휴대폰에는 민석의 문자가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수님이 계속 생각난다는 내용, 기회를 달라는 호소,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긴 메시지들이 매일같이 쌓여갔습니다. 현숙은 대부분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짧게 지금은 어렵다는 문자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석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미소 띤 얼굴은 그녀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그럴 방법은 없었습니다. 작은 속삭임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동생과 그런 관계가 되다니.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로움에서 비롯된 실수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죠. 현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둘 다 외로워서 생긴 실수였으니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예전처럼 시형제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민석의 답장이 왔습니다.
자신에게는 실수가 아니었다며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현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보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사과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석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현숙이 먼저 입을 열어 이런 상황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형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그것은 단지 외로움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두 사람 모두 외로웠던 것 뿐이라고요. 민석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현숙은 단호하게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그날 밤은 실수였고 두 사람 다 술에 취해 있었으며 외로웠던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현숙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현숙은 민석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만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 지금은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요. 민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현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침묵 속에서 시선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현숙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현숙이 원하던 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매일 울리던 전화벨이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문자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조용하고 외로운 나날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현숙은 민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는지 묻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가끔은 연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현숙은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민정을 만났습니다. 민석의 아내였죠. 현숙은 불편한 마음에 피하려 했지만 민정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습니다. 현숙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민석이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자신과 대화도 많이 나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부 상담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현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석과 민정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과의 그 짧은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그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숙의 휴대폰에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간결하고 차가운 메시지였습니다. 현숙은 그 문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선의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현숙의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민석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감정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고 가끔씩 오랜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현숙은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흔적들을 조금씩 정리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민호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그녀는 그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슬픔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들을 박스에 담으며 현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위로였고 나중엔 욕망이었고 결국 그건 외로움이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혼자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현숙은 남편과 함께 자주 가던 공원을 찾았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걸으며 그녀는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민호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의 슬픔과 혼란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공원에 다른 노부부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현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평화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날 밤의 감정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